미 대통령 트럼프의 한마디에 전 세계도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군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년간 미군에서 복무하며 아시아 안보를 연구해온 제임스 카터. 그는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안전을 위해 미군이 무조건 필요해. 그리고 워싱턴 DC의 어느 조용한 저녁 그의 핸드폰에 떴던 충격적인 속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한국은 정말로 미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일까? 라는 의구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나머지 충동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의 오랜 믿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숨겨진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미군에서 20년간 복무했고 그중 절반은 아시아 안보를 연구했어요. 워싱턴 DC의 시원한 가을 저녁, 저는 따뜻한 램프 아래 작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밝게 빛나는 가운데 다음 유튜브 영상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작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이런 저녁을 좋아했습니다.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모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빨간색 속보 배너가 떴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죠. 메시지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소리내어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안전을 위해 미군이 필요해. 한국은 안전을 위해 미군이 필요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어요. 램프 불빛도 어둡게 보였죠. 말이 안 돼.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고위관리가 정말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군대에서 배운 모든 교훈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미군 기지들이 평화를 지켜왔다는 것을요.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확신했어요. 한국은 안전을 위해 미군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알림 때문에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믿어온 것이 틀렸을 수도 있는 건가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깊게 숨을 쉬고 창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리를 따라 헤드라이트를 켠 차들이 반딧불이처럼 지나갔어요. 밤 공기에서는 젖은 낙엽 냄새가 살짝 났죠. 눈을 감고 만약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잡고 자세히 보기를 눌렀어요. 뉴스 사이트들이 제가 읽을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업데이트됐습니다. 소문과 의견들이 화면에 번쩍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발표가 단순한 협상 전술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심각한 일이라고 경고했어요. 엄지가 아플 때까지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하지 않던 일을 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건 거죠. 펜타곤에서 룸메이트였던 마일스 앤더슨이 두 번째 벨에서 받았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제임스, 정말 일어나고 있어. 실제 철수 계획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가슴이 조여왔어요. 책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램프가 깜빡거렸고 잠시 세상이 기울어진 것 같았어요. 말하려 했지만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마침내 속삭였어요. 확실해? 그가 잠시 멈췄어요. 말을 신중히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확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갑자기 뭔가가 밀려왔습니다. 절벽에서 발을 내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거실이 빙글빙글 돌았고 벽들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결정을 내렸어요. 일어서서 코트를 집어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봐야겠어. 바로 그렇게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이름과 여권번호, 날짜를 입력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인천행 항공편이 예약되었습니다. 그 글자들을 바라봤어요.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컴퓨터 소리를 제외하고는 방 안이 조용했어요. 밖에서는 차 한 대가 지나갔고
테일라이트가 밤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용히 의심과 결의를 담아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안전을 위해 미군이 필요한데. 하지만 먼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모든 감각이 깨어났어요. 한글과 영어로 쓰인 밝은 표지판들이 넓은 복도를 안내했습니다. 공기에서는 커피와 깨끗한 바닥 냄새가 살짝 났죠. 어디서나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공항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멋지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국에서 품었던 질문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은 안전을 위해 미군이 필요해. 짐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친절한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또렷한 영어로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터미널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짙은 파란 리본 같았고 높은 건물들이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초록색 표시등이 빛나고 있었어요. 경치를 감상하면서도 오래된 믿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안전을 위해 미군이 필요해.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15분 후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있는 높은 유리 건물에 도착했어요. 깊게 숨을 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밝고 현대적이었어요. 윤이 나는 바닥과 세련된 데스크가 있었죠. 접수 직원이 저를 맞았어요. 카터 씨,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그녀가 복도를 따라 안내했는데 벽에는 첨단 탱크들과 자율비행 드론,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드러낸 KF-21 전투기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이미지가 생생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햇살 가득한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분이 있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이성우 씨였죠. 키가 크고 네이비 정장을 입고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방 안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터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또렷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 있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이 회장님. 이곳에 올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라고 답했죠. 둥근 테이블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한국 탱크들, 산 위로 날아오르는 전투기들, 숲에서 훈련하는 군인들을 보여주는 광택이 나는 브로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브로셔 하나를 집어 K 흑표 탱크 사진 위로 손가락을 살짝 대봤어요. 짙은 녹색 장갑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회장님이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강력한 방어력을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 파트너들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관련해서 15조 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와도 협력하고 있죠.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와 친구들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의 말이 대담한 그림을 그려냈어요. 방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았고 제 의구심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충돌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한국은 안전을 위해 미군이 필요해. 그러다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듯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강하네. 이 회장님이 제 표정을 알아차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카터 씨,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 회장님,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첨단 방어력을 혼자 구축할 수 있었나요? 그가 미소 지으며 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엔지니어들이 밤늦게 일했던 이야기, 공장들이 기계를 업그레이드한 과정,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운 일들을 말했습니다. 팀워크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군 장교들, 과학자들, 기업 리더들이 모두 손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그가 말하는 동안 실험실의 밝은 불빛들, 금속을 용접하는 로봇팔들, 하늘로 이륙하는 전투기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의 열정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 부드러운 자부심의 맥박이 느껴졌어요. 머릿속에 오래된 문장이 사라지고 새로운 진실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강하네. 회의가 끝났지만 심장은 계속 뛰었어요. 좋은 의미로 말이에요. 일어서서 이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악수를 나눴습니다. 복도로 나서면서 제 여정이 진짜로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새로운 면을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을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밖에서 들리는 도시 교통소음에 잠이 깼어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KF-21 보람의 전투기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었거든요. 사진은 봤지만 실제로 제트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싶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거리를 지나갔어요. 유리로 만든 높은 건물들, 가벼운 이슬비 아래 우산을 든 채 서두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공장 정문이 나타났어요. 넓고 회색빛의 항공우주회사라는 큰 글자가 적혀 있었죠. 택시에서 내려 포장도로에 부츠 소리를 내며 걸었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가니 금속과 깨끗한 바닥 냄새가 살짝 났어요. 경비원이 제 배지를 확인하고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를 따라 긴 복도를 걸었는데 양쪽 벽에는 전투기 설계도와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는 화면들이 걸려 있었어요. 문이 미끄러지며 열리자 거대한 경납고로 들어갔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방 크기가 축구장 3개만 했어요. 천장에는 조용한 거인 같은 오버헤드 크레인들이 걸려 있었죠. 그 아래로는 반쯤 조립된 전투기들이 금속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색 유니폼과 보안경을 착용한 작업자들이 도구를 들고 다니며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용접기에서 불꽃이 튀어 금속 프레임을 밝은 주황색으로 환하게 비쳤습니다. 공장장 최민호 씨가 단단한 악수로 저를 맞았어요. 눈빛이 친절하지만 진지했어요. 환영합니다, 카터 씨. 오늘 KF-21 전투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실 겁니다. 그를 따라 작업 현장으로 갔는데 2명의 엔지니어가 전투기 동체에 패널을 맞추고 있었어요. 각 패널이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제자리에 맞춰졌습니다. 박 씨라는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먼저 로봇이 패널을 용접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손으로 직접 확인해서 모든 게 완벽한지 봅니다. 용접 부위의 엑스레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화면을 가리키며 덧붙였죠. 여기서는 어떤 균열도 놓치지 않아요. 공장 더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면서 테스트로 가득한 구역을 지나쳤어요. 금속 날개 하나가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계로 천천히 구부러지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는 다른 기계가 누수 테스트를 위해 물을 뿌리고 있었어요.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물이 쉬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웠지만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안전을 위해 미군이 필요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미소 지으며 되뇌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강하네. 최 공장장이 다음에 엔진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2개의 엔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반짝이는 날개들이 보호 포장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엔진들도 바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전투기의 속도와 힘을 줍니다.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 엔진의 굉음을 상상해봤어요. 땅을 흔드는 우렁찬 소리 말이에요. 최종 조립 라인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는 작업자들이 조종석 안에 조종사 좌석과 조종판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조종사 헬멧 하나가 의자에 놓여 있었는데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조종석 내부를 들여다봤어요. 버튼들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고 화면에는 비행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어요. 박 씨가 전투기 작은 모형을 건네줬어요. 파란색과 회색으로 된 날렵한 날개와 매끈한 기술을 가진 모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에요라고 말했어요. 한국을 지키겠다는 저희의 약속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떠나기 전에 최 공장장이 팀을 모아 간단한 기념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전투기 모형을 들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데 모두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근처 용접공들의 불꽃이 불꽃놀이처럼 저희를 둘러쌌어요.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투기 공장을 떠날 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이 정말 보이는 것만큼 강한 걸까요? 그날 오후 회색 밴이 저를 비밀 미사일 연구소로 데려갔어요. 구불구불한 도로 양쪽으로 높은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솔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건물은 높은 울타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녹색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배지를 확인하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공기에서는 오일과 따뜻한 금속 냄새가 났어요. 밝은 조명들이 별처럼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미사일 설계도를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들이 빛나는 작업대들이 줄을 이어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한국이 자체 방어막을 구축하는 곳이었거든요. 강지연 대령이 저를 맞았어요. 단정한 제복과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카터 씨. 목소리가 높은 천장에 메아리 쳤어요. 오늘 저희의 천궁, 현무, 천무 미사일 시스템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를 따라 첫 번째 전시물로 갔어요. 매끈하고 은색인 미사일 하나가 금속 받침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대공 시스템인 천궁이었어요. 강 대령이 받침대를 톡 치자 미사일이 살짝 움직였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천궁은 들어오는 위협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기지를 보호하죠. 어두운 밤하늘에 위험한 물체들이 가득한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그러고는 천궁이 빛의 섬광과 함께 위로 솟구쳐 그것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한국은 안전을 위해 미군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교정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강하네. 다음에는 현무 플랫폼으로 걸어갔어요. 이 미사일은 더 크고 회색 위장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탄두가 날카로워서 전투를 위해 준비된 창 같았어요. 엔지니어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한 기술자가 콘솔의 버튼을 누르자 작은 화면에 현무가 먼 표적을 완벽하게 명중시키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미지가 파란 선들과 주황색 폭발로 깜빡거렸습니다. 존경심이 솟구쳤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강한 애라고 속삭였습니다. 강 대령이 제 표정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현무는 한국이 한반도 어디서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도착했어요. 4개의 발사관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하늘을 향한 거대한 빨대들 같았습니다. 천무는 여러 로켓을 연속으로 빠르게 발사할 수 있어요라고 강 대령이 말했어요. 화면을 누르자 모니터에서 발사관들이 발사 준비 상태인 것처럼 불이 들어왔습니다. 뒤쪽 관제실에서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이 예열되면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밖의 테스트 장비에서 불꽃이 번쩍이고 바닥이 진동하는 게 느껴졌어요. 안전한 시연이었지만 제 부츠를 흔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귓속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연구소가 에너지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기계들이 윙윙거리고 컴퓨터가 삐삐 소리를 내고 차분한 한국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강하네. 강 대령이 모형 전시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 도시와 산의 작은 축소 모형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사일들이 지도를 가로질러 중요한 지역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해줬어요. 저희 목표는 모든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완벽해질 때까지 설계하고 테스트해요. 그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카터 씨, 이제 보이시나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반복된 생각이 솟구쳤어요. 한국은 안전을 위해 미군이 필요하지 않다. 한국 자체의 방어력이 준비되어 있고 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강 대령이 말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 미사일들을 만듭니다. 그의 눈에 자부심과 결의가 빛났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울타리 옆에 서서 연구소를 돌아봤어요. 건물의 불빛들이 켜지면서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로 날아갔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목도리를 더 꽉 감고 활주로에 발을 디뎠어요. 녹색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손을 흔들며 대기 중인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설이 낀 나무들 사이로 훈련장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탱크들이 진흙투성이 궤도에서 굴러다니며 흙을 휘저었습니다. 전투기들이 머리 위로 굉음을 내며 지나가면서 하늘에 흰 궤적을 남겼어요. 훈련이 시작되려는 평지에 도착했어요. 키 큰 폴란드 장교인 마르친스키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숨도 공기 중에서 김이 났어요. 환영합니다, 카터 씨. 오늘 한국 방어력의 실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옆에 서서 K 흑표 탱크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걸 봤어요.
짙은 녹색 장갑이 주변 소나무 숲과 어우러졌습니다. 엔진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인처럼 울렸어요. 군인들이 안으로 들어가며 무거운 해치를 쾅 닫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K9 자주포들이 보였어요. 밝은 주황색 불꽃과 함께 포를 발사했고 시끄러운 폭발음이 훈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발밑 땅이 흔들렸어요. 포탄이 떨어진 곳에서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회색 하늘로 흙먼지를 날렸습니다. 근처에서 FA-50 경공격기 편대가 활주로를 따라 이동했어요. 이륙하면서 내는 날카로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창백한 아침 하늘로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조종사들이 비자 형태의 새떼처럼 밀집 편대로 비행했습니다. 마르친스키 장군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런 훈련들이 당신 나라의 방어 시스템이 저희 것과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 보여줍니다. 목소리에 존경심과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놀란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는 드론 기지로 걸어갔어요. 작은 쿼드콥터들과 큰 정찰 드론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파란 재킷을 입은 조작자들이 화면과 조이스틱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 조작자가 컨트롤러를 건네줘서 드론을 하늘로 올려봤습니다. 위에서 훈련장을 내려다봤어요. 탱크들, 전투기들, 개미처럼 움직이는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교관이 설명했어요. 한국 드론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저희 지휘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텐트 안에서 군인들이 영상을 받아보고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명령들이 키보드로 입력되어 몇 초 만에 전송됐어요. 그 속도에 머리가 어지랬습니다. 훈련이 마무리되면서 군인들이 마지막 시연을 위해 모였어요. 탱크들이 전투기 뒤에 줄을 서고 드론들이 위로 날았습니다. 마르친스키 장군이 격려했어요. 보시다시피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팀워크예요. 기술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거죠.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공장 직원부터 과학자들, 조종사부터 군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진흙과 눈으로 뒤덮인 군인들과 악수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피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젊은 군인 한 명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죠.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산악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도로는 소나무로 덮인 가파른 언덕을 구불구불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젖은 흙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지프에서 내리자 멀리서 엔진 소리와 무전기 교신이 메아리 쳤습니다. 흥분과 약간의 긴장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위장복을 입은 장교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서유나 소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눈이 빛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환영합니다, 카터 씨. 오늘 저희 군인들과 기술이 험한 지형에서 어떻게 협력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녹색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서 있는 공터로 걸어갔어요. 그들 뒤로는 작은 드론들이 호기심 많은 새처럼 차가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탱크들과 자동화 무기 시설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소령이 근처 텐트에 설치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훈련 지역의 실시간 지도가 빛나고 있었고 각 부대의 위치를 보여주는 색깔점들이 표시됐어요. 여기서는 분산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즉 한 지점이 실패해도 나머지는 계속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저희는 이걸 함께 싸우고 함께 생존하기라고 부릅니다. 군인들이 명령을 입력하자 드론들이 새로운 위치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화면이 부드럽게 전환되면서 언덕과 계곡, 숲을 밝은 녹색과 갈색으로 보여줬습니다. 갑자기 확성기가 지직거렸어요. 훈련 시작. 즉시 탱크들이 우르르 전진했고 궤도가 자갈을 갈아댔습니다. 드론들이 머리 위로 쌩 날아가며 지휘 텐트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했어요. 군인들이 분대로 움직이며 수신호로 조율했습니다. 그들의 집중력이 거의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때 모의 위협이 나타났어요. 가짜 폭발물을 실은 작은 드론들이 군인들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탱크의 자동 방어 시스템이 이를 탐지하고 요격용 드론을 발사했어요. 모의 위협이 무력화되면서 밝은 조명탄이 하늘을 비췄습니다.
공기에서 연기와 오일 냄새가 살짝 났어요. 부츠 아래로 땅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소령이 부대에 배속된 카메라 팀 가까이로 안내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던 군인이 말했습니다. 몇 초 만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보세요. 모니터에서 한 분대가 바위 능선 뒤에 엄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휴대용 장치를 사용해 FA-50 전투기의 모의 공습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굉음이 들렸고 모형 전투기가 타격한 곳에서 먼지가 소용돌이쳤어요. 경외감에 온몸이 소름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들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방어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군인, 드론, 탱크, 전투기, 컴퓨터가 모두 하나로 작동했습니다. 모든 악기가 완벽한 타이밍으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았어요. 훈련이 끝난 후 서소령과 함께 훈련장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랐어요. 바위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군인들이 조용히 짐을 정리했고 드론들이 천천히 내려와 착륙했습니다. 언덕을 바라보며 제가 본 것들의 무게를 느꼈어요. 서소령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터 씨?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존경심과 자부심으로 무거웠어요. 소령님, 저는 한국은 안전을 위해 미군이 필요하다고 믿으며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빛냈어요. 저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일어서서 주변 군인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이 단호하지만 차분했습니다. 탱크들이 쉬고 있었고 드론들은 조용했으며 지휘소 불빛들이 황혼 속에서 부드럽게 깜빡거렸어요. 내일의 약속을 실어 나르는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떠나기 전에 서소령과 악수했어요. 강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답했어요. 직접 보러 와주셔서 고마워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으로 밤하늘 아래 어두워지는 구름들을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강하다. 그렇게 제 임무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의심하는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을 목격한 증인이었고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